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1년 9월 28일이죠. 다음 주 월요일 날 이 시간에 풍수인데요.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쉽니다. 그 다음 주 월요일 날도 쉬고 대체 휴일로 해가지고 화요일 날은 우리 반은 한 번도 안 걸려요. 묘하니 이게 월요일 밤만 2주간 앞으로 쉬어버립니다. 근데 우리 반은 다음 주에도 나와야 돼요. 또 옆반 쉬니까 우리도 안 나와본 줄 알고 안 나와보지 말고. 자, 왜 그러냐면 이제 한 달에 4번 강의를 해야 15만 2천 원인가 얼마인가 줘라. 근데 이제 2번 빠져버렸다. 그러면 얼마 죽었어요? 7만 5천 원. 그 절반 빼고니까 하루에 2시간씩 4번 강의하면 이제 15만 2천 얼마가 뭐 또 세금도 띵가 무시 뒤가 뭐 15만 2천 뭐 얼마 어찌고 나옵니다. 그 돈 15만 원 중에서도 뭔 세금을 띵가 배.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강의를 하고 여기서도 강의를 하지만 대학교 평생교육도 마찬가지예요. 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강의하는 강사들도 아무것도 없어요. 4대원 자체도 없고 퇴직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냥 강사들은 오늘 그만두면 내일부터 끝이요. 근당에서 뭐 여기서 의료보험 혜택을 주냐 연금을 주냐 뭐 산재를 하냐 고용보험을 주냐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퇴직금은 뭐 말할 것도 없고 퇴직금 준다고 하면 나는 솔직히 받을 거예요. 한 10년 되었으니까 뭐 누구 국회의원 아들은 6년인가 근무하고 퇴직금을 뭐 50억인가 받았을 때요. 근데 나는 10년이나 근무했는데 그 사람 거기 6년 근무해갖고 50억 받았으니까 나는 10년 근무했으면 한 90억은 되겠지 아니. 퇴직금 받는다고 뭐. 근데 그런 퇴직금도 있는가 싶고 참 세상이 이게 나라냐가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나라입니까? 엉망진창이죠. 전 시간에 의해서 그리고 제가 정치 이야기는 되도록은 안 하랍니다. 여러분들 정치 이야기는 물어보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정치 이야기인데 신경질 나와버려요. 정치 이야기 하려면 꼬라지 나고 미치겠어요. 어차피 몰라고는 괜찮은데 알고 있는데 그 이야기 하려면 진짜 성질 나버려라. 그래도 이번에 25일 날 강주 전남에서는 이낙연 씨가 1등을 났는데 아이고 추적시 이렇게 1%가 뭐예요? 1%가 여러분들 정말로 나 전라도 하순이 고향인데요. 우리나라 역사상 전라도 출신이 왕이나 대통령 한 적이 몇 번 있을까요? 네. 김대중 대통령 알겠죠? 그 다음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 역사 5천년 역사에서 전라도 출신이 왕이나 대통령 한 것은 딱 김대중 씨 한 명뿐이라. 여러분들 안 창피해요. 시대가요? 돌아버리겠네. 자,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역학이라는 학문은 동양철학입니다. 동양철학. 그래서 동양철학인데 동양철학 중에서도 중국의 사서 삼경 중에서 사서가 무엇이에요? 논어, 맹자, 중용, 대학. 삼경은 뭐예요? 시경, 역경, 서경. 그래서 역경이 여러분들이 말하는 역학입니다. 주역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주역. 이 역학의 주역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역학이란 주역은 차이점이 무엇이냐? 같아요. 어차피. 역학도 어떤 사람의 타고난 운명을 파악하는 학문. 주역도 마찬가지.
근데 주역이란 말은 중국의 주나라 시대의 역학이라는 학문이 가장 발달을 했다. 그래서 역학을 주나라 시대의 역학, 그래서 주역 그런 거예요. 주역이란 말은. 근데 정확히 말하면 시경, 서경, 주역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 시경, 서경, 역경. 똑같이 경을 붙여야 돼. 사서 삼경이니까 시경, 서경, 역경. 근데 주역 그런단 말이야. 역경이란 말을 하지 않고. 이것도 정확히 말하면 잘못된 거예요. 주역이란 역학이라는 학문이 중국의 주나라 시대에만 발달을 했느냐? 그건 아니거든. 근데 역학을 갖다가 주나라 시대의 역학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야. 이것은 정확히 따지면은 사서삼경의 주역이 아니라 시경, 서경, 역경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맞아요. 그래서 이 역학이라는 학문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의 타고난 운명을 연구하고 분석하고 해석하는 학문이 역학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하는 목적은 여러분들이 태어난 운명이란 대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있으면은 어느 때 좋고 어느 때 나쁘고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역학이라는 학문은 동양 철학에 들어가는데 동양 철학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철학은 몇 가지예요? 두 가지밖에 없죠. 동쪽에서 발생했으니까 동양 철학, 서쪽에서 발달했으면 서양 철학. 근데 동양 철학의 최고 이론이 서양 철학에는 없는 이론이 무슨 이론이냐 그러면은 음양 오행론입니다. 이 음양 오행론인데 여러분들이 음양 오행론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해를 정확히 하고 가야 동양 철학에 들어가는 학문은, 서양 철학은 필요 없어요. 음양 오행론이. 근데 동양 철학에 들어가는 학문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음양 오행론을 반드시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기가 쉽습니다. 음양 오행론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동양 철학이나 학문 자체가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동양 철학의 학문은 어떤 것이 있느냐 그러면은 첫 번째 중국이라는 나라에는 금방 말은 동양 철학에 들어가는 학문이 뭐냐 그러면은 사서삼경.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뭐라겠어요? 아니요. 우리나라는 한의학이 동양 철학에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일본은 철학이라는 학문이 있느냐 없느냐. 일본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철학이 동양 학문이란 철학의 학문이 있는 나라는 다음이 인도입니다. 인도. 근데 인도는 여러분들이 말하는 불경이 동양 철학에 들어갑니다. 동양 철학. 그래서 사서삼경, 논어명자, 중용, 대약, 시경, 서경, 역경, 한의학, 불경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음양 오행론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시중에서 보면 음양 오행론의 음과 양이라는 것을 해석을 어떻게 해석하냐, 전 시간에 했던 것을 다시 한번 제가 반복을 합니다. 시중에서 보면 음양 오행론의 음과 양을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 그러면은 음은 마이너스면서 음간, 양은 플러스면서 양간, 그러면서 음간은 여성적, 양간은 남성적. 그래서 여자가 강하냐 남자가 강하냐, 여자가 더 약하더라. 그래서 남자는 강하고 음간인 여자는 약하고 이렇게 해석을 해간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자는 적극적이 아니라 놈 따라서만 하려고 하더라. 그래서 소극적. 남자들은 무엇이든지 적극적으로 앞장서려고 하더라. 그래서 적극적이다. 이렇게 있어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70년에서 80년 살아보니까 여기서 음간, 양간 해가지고 음간은 여자 약하고 소극적, 양간은 남자 강하고 적극적 이렇게 해석을 해놓고 해석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사시면서 보니까 여자는 약하고 남자는 강하더라. 이 말이 맞느냐 안 맞느냐? 맞다 안 맞다? 여러분들 살아보니까 여자가 강해 남자가 강해? 남자는 다 강하고 여자는 다 약합디요? 물어본 말에만 대답을 해. 남자가 강해 여자가 약해. 여자는 다 약하고 남자는 다 강합디요? 맞아 안 맞아? 안 맞죠? 그런데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책들이 음양오행론의 음과 양이란 뜻을 해석을 할 때 음은 음간이면서 여성적이고 약하고 소극적이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양간은 플러스면서 남성적이고 강하고 적극적이더라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처음부터 해석을 잘 못해버립니다. 음양오행론의 음과 양이라는 뜻을 해석을 할 때 강하다, 약하다, 남성적이다, 여성적이다, 소극적이다, 적극적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완전히 처음부터 3000% 빠져.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학문은요 이렇게 가야 맞은데 처음에 출발할 때는 잘못 출발하면 차이가 처음부터 이렇게 차이 나면 이 공부는 안 해버린다. 이것도 이것도 차이가 나니까. 근데 처음에는 차이가 난지 만지 모르게 하다가 이렇게 가다가 점점 이렇게 가니까 이렇게 와서 여기서는 잘 몰라요. 근데 여기까지 가다 보면은 조금씩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공부를 해버렸다 이제. 여기까지 공부한 지가 한 5년 걸려요. 5년. 횟수로는 한 5년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음과 양이라는 이 글자의 뜻을 이렇게 가야 맞은데 처음부터 이렇게 약하고 여성적이고 양간은 강하고 남성적이고 이렇게 해석을 하다가 이렇게 가버리면 나중에는 차이가 이렇게 갈수록 이렇게 큰 차이가 나버리면 여기 가버리면 다시 되돌릴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기까지 가버리면 힘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제가 제 경험상 제가 한 30년 가까이 30년이 넘었는 것 같지 않는가 시험보다 안 했으면 가르치면서 보니까 1, 2년 공부한 사람들은 그래도 조금 공부하면 바꿔요. 근데 3년 정도 딴 책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와서 저한테 강의를 들으면 상당히 헷갈려갖고 절반은 포기해버려요. 내 거에 틀렸다 이거예요. 다른 책에는 다 이렇게 안 나오는데 저 선생님 저가 돌았다 이거예요. 그리고 다른 책으로 다시 가버려요. 근데 그 중에서 절반은 내가 옛날에 공부한 것이 잘못되었는가 보다 이 생각을 하면서 다니다가 보면 그 중에서 또 절반은 안 해버려. 그때 나중에 보면 여기까지 해서 선생님 내가 지금까지 했던 공부를 잘못했네요. 지금까지 학공부 해버렸습니다. 라고 한 사람들의 팔자를 보면은 팔자가 좋은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일까요? 답변이 나오죠, 결국에는. 팔자 안 좋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가는 길이 틀린 길인지 안 틀린 길인지 계속해서 가면서 자기 이야기만 합니다. 자기 주장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말이 맞다 합니다. 옆에서 들으면 좀 이상하거든요. 내가 보면 많이 가버렸어요. 그런데 그것도 문제인데 더 이상한 것은 많이 가본 사람들끼리 또 끼리끼리 집들이 모여갖고 뭘 하겠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데서 공부를 하셨던 처음으로 하셨던 오히려 처음으로 온 사람들은 훨씬 좋아요. 쉽고 편하고. 왜? 처음으로 온 사람들은 지금 머리가 이 머리거든. 이 머리 아무것도 안 들어있거든. 근데 단지에서 공부를 하다 온 사람들은 이렇게 이미 머리가 끄적끄적해 돼갖고 지금 섞어져갖고 복잡하거든. 그런데 팔자가 좋은 사람들은
바꾼다 안 바꾼다? 바꾼다. 자기가 공부했던 공부가 잘된 것이 잘못된 것인지 판단을 하고 바꾸는데 팔자가 안 좋은 사람들은 이것이 맛인지 저것이 맛인지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누가 물어보면 이제 안 했다 게 공부. 예. 야, 너 팔자 보는 팔자풀이하는 공부 배웠다면서 내 팔자 한번 봐주라고 하면 볼 자신이 없는데. 근데 팔자풀이하는 공부했다고 해갖고 내 팔자 좀 봐주라. 팔자 볼 자신 있으면은 네 생년월일 뭐요? 그래가지고 팔자풀이를 해주면 되는데 팔자풀이 공부는 5년 10년 했다는 사람이 야, 내 팔자 한번 봐봐라. 그러면은 자신이 없으니까 뭐라게 나 그 공부 안 했시야 하다가 말았시야. 뭐라 그냥 어려서 못 얻었더라 그러면 자기 머리가 나쁜 것이 되어버려. 이게 뭐라고 핑계를 대? 이거 하다가 내 바빠서 못 해버렸다. 이제 다른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근데 실은 공부를 했거든. 했는데 팔자풀이를 못 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되는데 주역이나 역학이나 똑같아요. 글씨 모양만 들이제 주역이란 학문이든 역학이란 학문이든 이 학문을 공부하는 목적은 사주풀이, 팔자풀이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역학의 공부의 끝은 사주풀이, 팔자풀이 할 줄 알면 끝난다 그 말이야. 사주풀이, 팔자풀이 할 줄 알면 이 공부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역학이라는 학문은 동양 철학 중에 한 과목인데 동양 철학의 최고 이론이 음양오행론인데 이 음양오행론에 이 음과 양이라는 뜻을 해석을 할 때 음은 그렇죠. 밤을 한자로 말하면 뭐라고 한다? 야. 그러면 음이 밤이면은 양은 반대니까 밤의 반대는 뭐예요? 낮이죠. 그래서 밤과 낮. 음양오행론의 뜻은 음이란 것은 밤이고 양이란 것은 낮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음과는 약하고 여성적이고 양과는 강하고 남성적이고 이렇게 해석해 버리면 이 공부 아는 것만큼 못해요. 처음부터 잘못 들어가면 처음에는 차이가 적지만 가면 갈수록 차이가 이렇게 커져 버리니까 이 공부 어려운 사람들 보면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가버렸어요. 그리고 이상한 소리. 나도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는데 혼자 뭔 소리를 했어. 그래서 동양 철학의 최고 이론이 음양오행론인데 그 음과 양이라는 뜻은 음이라는 것은 밤이고 양이라는 것은 낮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지구는 밤이 얼마냐? 50%. 낮이 얼마냐? 50% 이렇게 돼 있더라 그 말이에요. 밤과 낮이 50%, 50%. 밤 절반, 낮 절반. 그러니까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밤에 사는 것 절반, 낮에 사는 것 절반. 다시 말하면 밤을 좋아하는 것 절반, 낮을 좋아하는 것 절반. 그러면 사람은 남자, 여자가 있는데 남자는 밤을 좋아할까요? 낮을 좋아할까요? 남자들은 밤을 좋아해? 낮을 좋아해? 남자가 밤을 좋아하면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남자가 밤을 좋아하면 첫 번째 뭐예요? 도둑놈 아니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제비. 제비가 뭐예요? 여자 등쳐먹고 사는 것이 제비요. 그리고 도둑놈들은 밤에 활동을 해야 돼? 낮에 활동을 해야 돼? 언제 해야 안 잡혀? 도둑놈들은 놈이 안 볼 때 해야지. 훤히 보고 있는데 낮에 대낮에 도둑질 하겠어. 그러니까 여기서 금방 한 사람은 남자가 밤을 좋아하냐 낮을 좋아하냐. 밤이라는 사람은 쬐까 이상한 사람이야. 나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는데 내가 분명히 들었어요. 앞에서 다 낮이라 건데 밤이라 하더라고. 여기 가운데 줄인 것 같은데. 그래서
남자는 당연히 밤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낮을 좋아합니다. 그러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수컷들은 다 사람을 심은 남자죠. 그러면 여자는 밤을 좋아해야 되냐, 낮을 좋아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여자는 밤을 좋아해야 돼, 낮을 좋아해야 돼? 이 대답도 안 해요. 여자들은 당연히 밤을 좋아해야 됩니다. 여자가 낮을 좋아한다는 낮에 활동으로 다닌다 그 말이야. 여자들은 낮에 돈 벌러 다닌 것보다는 집에서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여자는 살림을 잘해야 된 것이지 밖에 나가서 돈 잘 번 것은 여자가 아니라고. 아무리 돈 많이 벌어봐야 집에서 지키지 보자면 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 여러분들이 30대, 40대 때는 여자들이 밖에서 활동한 사람들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죠. 지금 시대가 바뀌니까 여자들이 남자, 여자 구분이 없이 이제 여자들도 돈 벌러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어째? 이제 여자들이 남자들을 싫어해. 왜? 여러분들 젊었을 때만 하더라도 여자들은 남편이 벌어다 준 돈으로 집에서 가만히 앉아서 음식이나 하고 방청소나 하고 살았었는데 지금은 여자들이 돈을 더 잘 벌어버리니까 남자가 필요 있다 없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혼자 산 사람이 많아. 지금 우리나라 인구 문제가요. 한 사람이 0.8명꼴을 낳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거 이제 내년쯤에 0.78명 정도 이렇게 내려가 버리면 우리나라 앞으로 100년 정도 지나면 올해 태어난 애들이 100살 묵으면 우리나라 인구 1000만 명도 안 돼야 버려. 그러니까 지금 땅 사놓으면 된다 안 된다? 지금 땅값이 비싸지. 5천만 명이니까 아파트 값도 비싸고 땅값도 비싸지. 여러분들 100년 후에 인구가 1000만 명이 됐을 때는 땅값이 비싸겠어요? 싸겠어요? 살 사람도 없어. 그 안에도 집이 너글너글 늘어져 갖고 있는데 지금 아니 우리나라 인구조사국 통계를 내놨는데 인구조사국의 통계를 내놨는데 우리나라 인구가요 한 사람이 0.8명이 돼요. 작년에. 그러면 이제 올해는 0.78명 정도로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한 사람이 한 명을 안 낳아요. 원래 남자 여자 둘이 합해야 아기를 낳지 혼자는 못 낳죠. 그럼 둘이 합치면 최소한 두 명을 낳아야 그래야 본전이죠. 남자 여자 둘이 만나서 두 명은 낳아야 본전이죠. 본전이 뭔 말인지 몰라? 근데 지금 여러분들 보면 둘이 요즘에 젊은 세들이 둘이 결혼해갖고 두 명 낳아 한 명 낳아? 둘이 만나서 두 명을 낳아야 이렇게 쭉 내려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근데 둘이 만나서 한 명 낳아버리니까 이제 또 여기서 둘이 만나서 이렇게 한 명 낳았고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돼버린다 그 말이야 인구가. 이렇게 된다 그 말이야. 그런데 지금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들이 이런 걱정은 안 하고 엄한 소리만 하고 자빠졌단 말이야. 우리나라 없어져 보면 대통령 필요 있다 없다? 사람이 없는디라. 그러니까 누가 그럽다 내가 이야기를 했더니 야 걱정하지 마라. 중국 사람들 우리나라로 다 집 사갖고 돌아야. 지금 제주도는 지금 땅이 한 30%가 중국 사람 소유거든요. 그러면 중국 사람들이 제주도로 땅을 사놨는데 돌아와서 살까요? 그냥 되팔고 돈만 남겨먹고 나가볼까요? 중국 사람들이 제주도에 와서 집을 산 이유가 뭐이고 서울에 와서 아파트를 산 이유가 뭐예요? 와서 살려고 샀을까요? 돈 벌려고 샀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돈 벌려고 사는 것이지 와서 살려고 여기다 중국 땅이 살 데가 없어서 좁아서 우리나라에 와서 살겠어. 그래서 동양 철학의 최고 이론은 음양오행론인데 음과 양이라는 것은 음은 밤이고 양은 낮이더라.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밤은 여자들이 좋아하고 암컷이 좋아해야 이래야 정상적인 이제 자연의 이치입니다. 음이 여자들이 다 밤을 좋아한다는 소리가 아니라 여자로 태어났는데 낮을 좋아한다, 밤을 좋아한 거야. 그런 사람도 있어요. 또 남자로 태어났는데 낮보다는 밤을 좋아한다. 이런 사람들은 남자로 태어나지 않아야 할 사람이 남자로 태어난 것이고 여자로 태어나지 않아야 할 사람이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반대로 좋아하는 것입니다. 100%는 그럴 수가 없으니까 여자락에서 100%가 다 밤을 좋아하고 남자락에서 100%가 다 낮을 좋아하고 이럴 수는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자연의 이치로 정상적으로 따지면은 여자는 밤을 좋아해야 되고 남자는 낮을 좋아해야 된다. 그래서 남자는 낮에 활동을 하고 저녁에 집에 들어가면 여자가 집에서 만들어 놓은 반찬에다가 밥 먹고 따뜻하니 잠자고 그 이튿날 아침에 또 밖에 일하러 가야 됩니다. 이게 여자들은 집에 밖에 나와서 여자들이 활동하고 그런 것은 여러분들 젊었을 때는 그 용서가 안 됐어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여자들이 돈 벌러 지금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자기 부인이 돈 벌러 다니는 사람 있어요? 있습니까? 취직해갖고 돈 벌러 다니는 사람 있어?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가운데 딱 띄워버려야 돼. 그런데 지금 시대가 이제 산업판이 희한한 말들을 만들어내서 남녀 구분이 없이 차별도 없고 구분도 없고 평등하다 해가지고 밤낮 없이 남자 여자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여자들도 여러분들 젊었을 때 여러분들의 사모님들 여자들하고 지금 젊은이들 여자들하고는 생각하는 차이가 완전히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사모님들은요, 여러분들하고 궁합이 잘 맞고 사이가 좋아서 지금까지 산 것 아니에요. 근데 지금 애들은 어째요? 결혼할 때 평생 죽을 때까지 팥뿌리가 머리카락이 팥뿌리 되도록 뭐라고 죽을 때까지 평생 살아라 그렇게 주례사를 하면은 주례사 바꿔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누가 주례사 봐주라고 주례가 들어오면 신랑 신부는 죽을 때까지 평생 팥뿌리가 흰머리 되도록 사십시오. 이런 말 해없다면 쫓겨나 버려요. 그러면 절대 하면 안 돼요. 요즘에는 주례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남자들한테 할 말이 뭐냐? 신랑은 되도록이면 신부 품을 벗어나지 마라. 신부 치마폭을 벗어나지 말아라. 신부 치마폭을 벗어난 순간부터 고생문이 열려있다. 어찌고 하든지 간에 신부가 허작한 대로 해라. 이렇게 주례사를 해야 된다. 시대가 그래요. 그러니까 아들이 좋냐 딸이 좋냐. 그래서 나는 앞을 내다보는 성견지명이 있어가지고 아들은 1개 낳고 딸은 3개나 낳았어. 그래도 징해 죽겠어. 어차피 1개도 안 낳을 것인데 그러면 걔 아내이 좋을 것인데. 동양철학의 최고 이론은 음양오행론인데 그 음과 양이라는 뜻은 음은 밤이고 양은 낮이다. 그 다음에 오행이 있는데 오행은 동양철학에서 오행이란 것은 이 5글자 단일행자인데 이 목화토금수라는 목화토금수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5가지를 동양철학의 음양오행론의 부호입니다. 부호. 목화토금수라는 것은 부호지. 이 목화토금수 부호가 이것이 한자로는 나무목. 이것은 뭐예요? 불화. 이것은 흑토. 이것은 세금. 새가 뭐냐? 쇳덩어리다 그만해. 쇳덩어리. 이거 뭐예요? 물수. 동양철학의 음양오행론의 오행이라는 것은 목화토금수라는 이 5가지 부호를 오행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목이라는 글자는 나무목, 불화, 흑토, 세금, 물수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이 글자를 보고 나무라고 해석을 하고 이 글자를 보고 불이라고 해석을 하고 이 글자를 흙이라고 해석하고 이 글자를 쇠, 이 글자를 물이라고 해석하는 이런 뜻은 한자입니다. 한자.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이 역학이라는 학문은 한자나 철학이나 한자의 철학이에요. 철학이죠. 그래서 철학적으로 해석을 할 줄을 알아야지. 이 한자의 뜻인지 철학적인 뜻인지를 모르고 이 글자를 보고 나무목, 불화, 흑토, 세금, 물수 이렇게 하는 것은 한자입니다. 한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학문은 한자가 아니라 철학이거든요. 그래서 이 목화토금서라는 5가지 부호의 한자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철학적인 뜻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목이라는 글자는 한자로는 나무가 맞습니다. 한자로는 뜻이. 그런데 철학적으로는 이 목이라는 글자를 나무라고 해석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그러면은 생명체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생명체라고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이 목이라는 글자에다가 철학에서는 포함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하면 철학적으로 이 글자의 뜻을 해석하면 이것은 목이 되냐 안 되냐? 목이 된다 안 된다?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목이라고 나무라고 해석하면 한자. 이걸 나무나 목이라고 해석하지 않고 생명체라고 해석해야 철학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여기 목에 들어간다. 어디에 들어간다? 사람은 생명이 있죠. 그러니까 사람은 이 5가지 오행 중에 어디에 속하느냐 그럴 때 목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 불화 이 화자라는 글자는 이 글자 화자를 보고 불이라고 해석해버리면 한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지금 이 시간은 한자 공부가 아닙니다. 한문을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철학을 공부하는 시간이거든요. 동양 철학이 역학인데 이 역학이란 철학에서 이 화라는 글자는 이 글자를 화자를 보고 불이라고 해석해버리면 한자. 이 화자를 그러면 철학에서는 뭐라고 해석을 하느냐 그랬을 때 발산체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발산을 한다. 이렇게 확 뿜어낸다. 쏘아댄다. 이렇게 이 화자는 글자를 보고 불이라고 해석해버리면 한자. 이 화자를 보고 발산체라고 해석을 해야 철학입니다. 철학적인 뜻은 불이 아니라 발산체로 해석을 해야 되더라. 그리고 이 토라는 글자를 흙으로 해석해버리면 한자. 철학에서는 뭐라고 해석을 하냐 그러면 중계, 연계, 미계, 연결 또는 중화체 이렇게. 그래서 중화체, 중교체, 연결체, 연결하는 글자 이 토. 그래서 이 토라는 글자를 보고 흑토 하고 있으면은 한자입니다. 철학이 아니에요. 이 글자를 중계체, 연결체, 중화체 이렇게 해석을 했을 때 철학적인 뜻. 그다음에 이 금이라는 글자, 이걸 금이라는 글자를 쇠라고 해석하면 한자입니다. 그러면은 철학에서는 이 금이라는 글자의 뜻이 무엇이냐 했을 때 이것은 경고체. 경고체라는 것은 이렇게 단다는 것. 단다는데 생명이 없는 것을 경고체가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금이라는 글자를 보고 쇠라고 해석해 버리면은 한자. 이 금이라는 글자를 보고 경고체라고 해석해 버리면 동양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이 책상은 목이냐 금이냐? 목이다 금이다. 금이다 금. 일반인들은 그냥 목, 이게 나무라고 맞아요. 나무라고만. 나무는 틀리죠. 이건 나무는 맞아요. 근데 목이냐 금이냐 했을 때는 이것은 목이 아니라 뭐다? 금. 단단한 거. 그 다음에 이 숫자를 보고 물수물수 해버리면은 한자. 그러면 철학적으로 뜻은 이걸 물이라고 해석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 그러면 근원체. 근원이라는 것은 모든 것의 시작이다 그 말이야. 시작.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물부터 시작이 된다. 물. 여러분들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요 물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화학 시간에 배우는 수소 원자 번호도 1입니다. 수소 원자 번호도 1.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노자가 지은 도덕경이라는 책을 보면은 상선약수는 수선이 맞물리 하고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중에서 최고는 무엇이냐? 물이더라 그 말이야. 가장 선한 것은 물이더라. 그런데 그 물의 특징을 보면은 물은 높은 곳에 있다, 낮은 곳으로 간다. 물은 높은 곳에 있어요, 낮은 곳에 있어요. 항상 물은요, 흙이든 바위든 쇳덩어리든 세멘트 위든 간에 물을 부숴놓고 보면 높은 곳에가 물이 고여있냐, 낮은 곳에가 고여있냐. 항상 낮은 곳에 고여있는 것이 물이더라. 이것이 최고선이더라. 이렇게 도자는 말합니다. 도덕경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제일 똑똑하고 잘나고 높은 자리 갈라간 사람하고 항상 낮은 자세로 이렇게 모든 사람들 이렇게 받드는 사람하고 누가 가장 선한 사람이냐? 자기가 똑똑하고 잘났다고 악쓴 사람이 선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모든 사람을 받드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냐? 당연하죠. 그런데 대통령 선거에 나왔을 때는 다 국민들을 떠받든다고 합니다. 근데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떠받든다 안 떠받든다? 음양오행론의 음과 양이라는 것은 밤과 낮이고 오행은 목화토금수라는 이 5가지 부호를 오행이라고 하는데 이 목화토금수 이 목이라는 글자를 나무목 나무로 해석해버리면 한자. 이것을 동양철학에서는 나무로 해석한 것이 아니라 생명체라고 해석을 하고 이 화자는 불화라고 해석해버리면 한자. 동양철학에서는 발산체, 발산체라는 게 발산 싹 퍼진다 그 말이야. 확 퍼진다. 그 다음에 이 토라는 글자는 흙이라고 해석해버리면 한자. 중계체, 연결체, 중화체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동양철학. 이 금자를 세금 그러면은 한자. 간단한 것, 경고체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철학 해석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숫자를 물이라고 해석해버리면 한자. 이것을 물이 아니라 근원체라고 해석하는 것이 동양철학의 뜻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글자를 보면은 생명체를 생각을 해야 되고 이 글자를 보면은 발산체 이렇게 생각을 하라 그 말입니다. 철학 시간에는 평소에 한자입니다. 한자. 근데 시중에서 보면은 야, 네 팔자를 보니까 불이 많네 불이. 야, 네 팔자를 빼보니까 금이 많네 금이. 그리고 금이 많은데 목이 없어. 네 팔자를 빼보는데 목이 너무 많고 흙이 없어. 이런 소리들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공부를 가리키는 사람들이나 이 공부를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음과 양도 잘못을 해석을 하고, 음과는 약하고 여성적이고 양과는 강하고 남성적이고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고, 목화토금수라는 이 오행도 이걸 나무라고 해석하고 불이라고 해석하고 흙이라고 해석하고 쇠라고 해석하고 물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으니까, 동양 철학의 최고 이론에서 가장 기본적인 이론부터서 잘못 배우고 있으니까 나중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공부가 어렵다 쉽다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맞는 공부는요, 여러분들 진리는 세상 쉬운 것이 진리예요. 진리가 아닌 것이 가장 어렵거든요. 어떤 것이 진리냐?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이게 진리죠. 얼마나 쉬워요? 인생은 짧다. 예술은 길다. 근데 진리가 아닌 것은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 동양 철학의 최고 이론이 음양오행론이라는 글자의 뜻도 진리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해석을 잘못 들어가니까 가면 갈수록 처음에는 차이가 적게 나지만 이렇게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이 가면 갈수록 이제 이렇게 차이가 나버립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버려요. 그래서 이 철학 공부를 5년 이상 해버리면 이제 그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 내가 보기에는 정상적인 사람이 되기는 틀려버렸어요. 머리가 이상이 되어버렸어. 그래갖고 돌아오도 안 해. 그리고 희한한 뭐 말만 하고 있습니다. 자기 혼자만 알아먹는 말. 여기 계신 분들도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려고 모르겠는데 이번 기수에는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여기서 강의를 하다 보면 가끔 한 번씩 그런 사람도 있어요. 딴에서 10년, 20년 하다가 철학관 하다 안 될게 와서 강의를 듣는데 15년, 10년 공부해가지고 철학관을 했는데도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철학관 하면 맞히면 선임이 있다 없다? 근데 안 맞히면 선임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10년, 20년 공부해갖고 철학관 하다 이제 문 닫고 왔단 말이야. 그럼 그 사람은 첫 번째 실력이 없다는 소리예요. 근데 실력이 없다는 소리는 공부를 공부했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하냐?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공부란 것은 죽을 때까지 공부해도 끝이 없는 것이요. 그리고 자기 머리가 안 좋다고 생각해. 좋아하고 있네. 모든 공부나 책은 신이 썼다, 사람이 썼다. 책은 사람이 썼어요, 신이 썼어요? 사람이 쓴 것을 사람이 못 알아먹어라. 그래서 동양 철학의 최고 이론이 음양오행론인데 음과 양 오행의 뜻은 반드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걸 해석을 안 하고 다른 책에서 시중에 나와 있는 책의 99.9%가 음간, 양간, 음간은 여성적이고 약하고 소극적이고 양간은 강하고 남성적이고 적극적이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리고 이 글자를 보고 나무라고 해석하고 불이라고 해석하고 흙이라고 해석하고 쇠라고 해석하고 물이라고 해석하고 그래서 보니까 시중에서 가서 보면은 철학관 같은 데 가서 보면은 야, 네 팔자에는 물이 너무나 많아. 물이 많으면 어쩐다는 소리야? 좋다는 소리야? 안 좋다는 소리야? 좋다기 안 좋다기? 야, 네 팔자에는 불이 너무 많아. 그렇게 뭐라게? 불이 많으니까 성질이 그보다 성질이 급할 것이다. 불처럼 활활 타오르니까 불이 많다고 성질이 그보다.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다행히 성질이 급하면 괜찮아요. 근데 성질이 하나도 안 급하네. 그러니까 선생님과 성질 하나도 안 급한데요. 그게 뭐라게? 철학관에서 네가 숨기고 있는 것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오행이란 목화토금서라는 이 부호도 나무, 불, 흙, 쇠, 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한자다니까요. 한자. 근데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이 역학이라는 것은 한자가 아니고 철학이에요. 철학. 철학적인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시중에서 보면 이렇게 전부가 다 이 오행 목화토금수를 나무, 불, 흙, 쇠,
물 이렇게 해석을 하지. 이것을 생명체다, 발산체다, 중화체다, 경고체다, 근원체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없더라고 말이야. 그래서 우리나라에 약 50만 명이 간판을 달고 철학관 간판을 달고 지금 현재 영어 보고 있는 사람이 약 50만 명, 강주가 한 2천 명 돼요. 그런데 선생님들한테 여러분들이 88자를 보러 다니셨으면 알겠지만 사변화 8자를 가서 보고 오면 맞다 안 맞다? 맞는 것이 없어요. 맞힌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 보면은 야 내가 어디 가서 8자를 봤는데 기가 막히게 맞춘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반 학생들도 전체 한번 가서 보게 거가 어디냐? 그러면 지가 가서 보고 온 것처럼 이야기해놓고는 야 그거 한번 가서 8자 한번 보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잘 맞춘다고 하면 누구든지 다 가서 보고 싶거든. 그러면 우리 단체로 가서 보면 싸게 보니까 우리 단체로 가서 한번 보게 거가 어디냐? 그러면 뭐라게? 저 아시아극장 어딘지 그러고 자빠져서 지가 갔다 왔다 해놓고는 또 물어보면 아시아극장 어디 그 어디 꼴목이라 했는데라 이제 돌아버려. 그리고 보면 내가 그래요. 그럼 무엇을 맞히고 무엇을 안 맞히기 하고 물어보면 무엇을 맞히느냐 하고 물어보면 별로 또 대답도 못해요. 어떤 것이 맞히디야 하고 물어보면 또 뭐 말도 못해. 그러면서 또 잘 맞힌다게. 그리고 뭐라면 아 선생님 내가 성질이 겁나 급한데 나보고 성질이 급하다게나. 성질 급하다는 거 그 한 가지 맞힌 거 갖고 기가 막히게 맞힌다게. 성질이 급하면 못하고 안 급하면 못한다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질 급한 것이 중요해 안 중요해? 성질 급하면 못하고 안 급하면 못해. 여러분들이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잘 살겠냐 못 살겠냐?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내가 어째 앞으로 남은 여생을 편하게 살다가 건강하게 살다가 자빠지겠냐? 병들었고 애용병 고생만 하다가 자빠지겠냐? 이것을 알기 위해서 공부를 한 것이지. 성질이 급하면 못하고 안 급하면 못하나요? 동양 철학의 최고 이론은 음양오행론인데 그 음과 양 오행의 해석을 다 바꿔야 됩니다.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이 없어요. 지금 이렇게 해석한 책들이. 그 다음에 이 오행이 상생상극이 있거든요. 오행의 상생상극이 있는데 한자 뜻을 보면 서로 상자에다가 날생자예요. 그러면 서로 낳는다. 서로 낳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낳는다는 소리는 남자들은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을 남자들은 낳는다 못 낳는다? 남자는 얘기를 못 낳죠? 이 글자 그대로 뜻을 해서 하면 서로상 날세. 서로 낳는다. 이게 무슨 뜻이야? 상극이란 것은 서로상 이길 극. 서로 이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근데 서로 상생, 날생, 서로상자나 날생자는 그렇게 뜻이 나쁜 뜻이 아닌 것 같지요. 그러니까 좋다. 서로상 그게 이길 것 같은데 이긴다는 것은 조금 뜻이 안 좋은 것 같죠. 근데 여러분들 나생자가 뜻이 더 좋은 것 같아? 이길 극자가 뜻이 더 좋은 것 같아? 세상을 살다 보면 낳고만 있어야 돼? 이겨야 돼?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또 어째 그냥 이긴다는 게 안 좋은 뜻인 것 같아. 그래가지고
상생은 모두 좋고 상극은 모두 나쁘다. 또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야. 이건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상생이라는 뜻이 좋다, 상극이라는 뜻은 나쁘다.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한자의 뜻으로는 그렇게 해석을 해도 어느 정도 가능을 해요. 여기는 서로 상자는 두 개 다 똑같으니까 놔두고 생자는 좋은 뜻이 더 많고 극자는 나쁜 뜻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상생은 좋고 상극은 나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한자 뜻을 가지고 한자로 해석을 할 때는 이 말도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어요. 그런데 철학적으로는 상생은 좋고 상극은 나쁘다. 이런 뜻은 전혀 아니고 상생이든 상극이든 좋고 나쁜 것은 몇 대 몇이다? 절반 절반. 왜? 이 세상은 모든 것이 절반 절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 이 세상은 말이죠. 밤이 절반, 낮이 절반. 여자 절반, 남자 절반. 암컷 절반, 수컷 절반. 여러분 남도요. 암놈, 순놈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부 암놈만 있는지 안디 순놈 없으면 열매가 연도 안 연다? 죽었다 깨어나도 안 열어요. 나무도 반드시 암놈, 순놈이 있어요. 열매를 열면은 암컷, 열매를 안 열면은 수컷. 나무도 그래요, 나무도. 그래서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밤과 낮, 남자, 여자, 암컷, 수컷이 5대5로 되어 있을 때 이 지구가 존재를 하는 것이에요. 균형이 맞아요. 지금 우리 아들놈이 지금 27인가 28인가 먹었는데 그 애가 국민학교 입학을 했을 때 1학년 때니 4월달인가 5월달이가 되니까 학교를 안 갈란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애 안 가야 안 게. 말을 안 해. 그리고 학교 안 간다고 아침에 일어나기가 바쁘게 가방 메고 밥도 안 먹고 학교로 가려고 하는 애기가 갑자기 학교를 안 간다게. 왜 안 가려고 하냐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내 옆에 짝꿍이 여자가 아니라 남자다요. 그러니까 안 간다요. 그래갖고 이제 학교를 가서 본 게 여자가 한 명이 부족해 버려. 우리 애기 아들 반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들하고 그놈 둘이만 질들 말로 남자들끼리 안 걷고 나머지는 전부 여자 남자 안 걷는데 둘이만 남자들끼리 앉아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가기 싫다 이거예요. 이 아이면 저도 옆에 여자가 안 가야 되지. 그래갖고 내가 선생한테 가서 이야기하니까 선생이 그렇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우리 아들 오라고 월요일 수다하면서 바꿔줄 테니까 내일 바꿔줄 테니까 오늘만 앉아라. 이렇게 오늘 바꿔주라게 또 마다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남자하고 여자하고 수가 5대5야 맞는데 지금 현재 보면은 지금 20, 30대, 20대나 30대나 10대나 이런 애들을 보면은 남자가 많아, 여자가 많아. 남자가 많아. 그런 데다가 또 여자애들이 요즘은 또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어떤 애들이 결혼을 하려고 하냐. 내가 이거 하다 보니까 궁합도 맞추려고 또 중매도 하라고 해서 들어오는데 요즘에 여자애들은 결혼을 또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어떤 여자애들이 아가씨들이 시집을 가려고 하냐. 직업도 없고 능력도 없는 애들이 시집을 가려고 하더라고. 그냥 시집가서 편하게 살아보려고. 근데요 아가씨들이 직업이 좋고 집도 자기 집도 잘 살고 그러면 절대 시집 안 가려고 해라. 그나마 남자가 남은 뒤 거기다가 아가씨들이 시집을 안 가려고 해보니까 혼자 사는 애들이 많다 적다? 많다. 이것도 큰 사회적인 문제예요. 내가 해보니까 그래. 아가씨들도 직업이 좋고 자기 집이 잘 산 집이 있기 때문에 안 가려고 하더라고요. 뭐 하려고 가야 하고 혼자 사지 심각편하게. 근데
시집 가려고 노력한 애들을 보면은 자기 집도 별 볼 일이 없어. 직업도 없어. 직업이 없으면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연중했다는 소리예요. 음양오행론에서 상생상극이라는 이론이 나오는데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